만약에 그림 한 폭이 그냥 예쁜 풍경이 아니라 한 시대의 대화, 그 자체를 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5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 점의 위대한 그림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던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 속으로 말이죠. 그림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조선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두죠. 한 왕자가 꾼 아주 생생한 꿈을 기록하기 위해 탄생한 작품인데요. 정말 더없이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 그 꿈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경은요, 1447년 늦은 봄날의 어느 오후입니다. 이 자리에 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요. 먼저 이 그림을 주문한 왕자, 안평대군이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비단 위에 그대로 옮겨놓은 천재화가 안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그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현명한 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인물, 학자 강석덕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모임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제부턴 그냥 와, 그림 멋지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뭐랄까, 그림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런 진짜 이해의 순간이 시작되는 거죠. 이 강석덕이라는 인물, 절대 평범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신하였고, 더 대단한 건 훗날 조선 최고의 화가가 되는 강의안, 강희맹, 바로 이 두 천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그냥 예쁜 색, 멋진 선, 이런 것만 보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배경 자체가 그의 해석에 어마어마한 깊이를 더해준 셈입니다. 자, 그림 앞에 선 강성덕, 잠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한 번에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딱 집어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좁은 비단폭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냥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팽팽하게 긴장감을 만들면서요. 자, 그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왼쪽을 보세요. 우와, 정말 험하고 거친 바위산들이 막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죠? 먹 색깔도 엄청 진하고 강렬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무게 같은 거겠죠? 그런데 시선을 오른쪽으로 살짝만 옮겨보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것 같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이상향, 복숭아꽃이 활짝 핀 도원이 나타납니다. 와, 정말 꿈과 현실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오른쪽에 있는 아름다운 복숭아꽃 마을에 넋을 잃고 있었을 거예요. 와, 정말 꿈 같다 하면서요. 근데 바로 그때 강석덕이 조용히 왼쪽, 그 거친 현실 세계를 가리키면서 이 말을 던집니다. 이거 정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는 것 같은 말 아니었을까요? 꿈, 물론 좋죠. 아름답죠.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살아야 할 이 험한 현실을 잊어버리면 그 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에 불과하다. 아, 정말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평대군 궁에서의 그 대화도 정말 대단했지만 어쩌면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강석덕이 자기 옆에 있던 두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예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여러분, 위대한 예술의 비밀, 그게 대체 뭘까요? 강석덕은 이제 곧 대단한 예술가로 성장할 자기 아들들한테 도대체 뭘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의 대답은 와, 정말 한편의 시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철학이 숨어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좋은 그림은 달보다 바람을 먼저 남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술이 과연 뭘 그려야 하는가? 뭘 담아야 하는가? 바로 그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던 거죠.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볼까요? 자, 하늘에 뜬 둥근 달, 그 모양을 그리는 건 뭐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대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려요. 예를 들면 달빛 아래서 내 뺨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그 시원한 바람의 느낌 같은 거요. 아니면 그 순간의 공기, 분위기 같은 것들이죠. 결국 예술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서 우리 마음으로 느껴지는 세계를 잡아내는 거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다시 장면을 바꿔서 아까 그 궁궐로 돌아가 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 화가 안견과 강석덕 딱 둘만 남았어요. 그때 강석덕이 조용히 안견에게 다가가더니 풍속에서 뭔가를 슬며시 꺼내 보여줍니다. 마치 둘만의 비밀을 나누려는 것처럼요. 품에서 꺼낸 건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이걸 건네면서 나지막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그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종이를 딱 펼쳤는데 와, 방금 봤던 그 몽유도원도의 어마어마한 풍경과는 완전 딴판인 그림이 들어있었어요. 그의 어린 아들 강희맹이 그린 거였는데 그냥 산 하나 덩그러니 있고 초가집 두 채에 대나무 몇 그루, 그게 다였어요. 아주 단순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서툰 그림이었죠. 자, 여기서 또 질문. 여러분이 만약 조선 최고의 화가 안견이었다면 이 꼬마 아이의 서툰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허허 아들이 그림을 귀엽게 그렸네? 하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그 그림 너머에 숨겨진 뭔가를 발견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안견의 시선이 머문 곳은 그림의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림 속의 텅 빈 공간, 여백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림을 막 이것저것 빽빽하게 채우지 않고 본능적으로 공간을 남겨둔 거예요. 마치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처럼요. 그 숨통을 틔워준 거죠. 안견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 이 아이는 달이 아니라 바람을 그릴 줄 아는구나 하는 미래의 거장을 직감했던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는 키워드는요. 드디어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과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강석덕이 몽유도원도 두루마리 냉 끝에 직접 쓴 시가 있거든요. 바로 그 시와 만나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그 시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남풍,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차가운 북풍과는 완전히 반대죠. 북풍이 모든 걸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걱정의 바람이라면 남풍은 달라요. 곡식을 잘 익게 만들고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바람. 한마디로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강석덕은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이 남풍을 시의 마지막에 넣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 문장에 이 모든 이야기에 진짜 주제가 담겨 있었어요. 결국 이 몽유도원도라는 위대한 그림은요, 그냥 어느 왕자의 화려한 꿈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바로 내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자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안평대군이라는 한 개인의 꿈에서 시작된 이 그림이 강석덕이라는 엄청난 해석가를 만나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 거죠.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하나의 거대한 그릇이 된 셈입니다. 500년 전에 한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길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 당장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아마 그 대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불고 있을 겁니다.